보통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네. 50대 돼서 첫 아들이나 첫 딸을 볼 때는 더더욱 힘들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먼저 테디 흡스라는 신성우 씨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신성우 씨야말로 언제 결혼하나 네. 항상 좀 노화가 비껴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결혼을 또 했죠. 네. 결혼하고 한 1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이 일에 새해 벽두에 등남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갈 거라고 그런 걸 SNS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51살에 그러면 등남을 했다라고 하면 쉰둥이 아빠라고 불립니까? 행복도 이분 사진만으로도 벌써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기 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들이라고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걸 또 찍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스스로 이제 SNS에 밝힌 바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네.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한다. 네. 이런 감정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아, 본인이 근데 뭐 보는 것과 네. 사실은 이제 키우는 게 별개라는 걸 현실이라는 걸 꼭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럼요. 배우로서 인생을 살아오다가 저렇게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된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특히 이현우 씨는 네. 혹독한 육아기를 공개를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분도 40 초반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반으로 그래요? 넘어갈 때. 근데 그게 사실 요즘은 좀 늦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근데 육아를 딱 직면하게 됐을 때는 늦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나 봐요. 그럼 44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는 네. 몇 살 때죠? 지금 벌써 한 10살, 큰애가 10살 정도 됐고, 네. 둘째 아이가 8살 정도 됐으니까, 근데 저분 나이 얘기하면 별로 안 아, 좋아하실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연예인분들은 뱀파이어처럼 네. 외모를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현우 씨에 따르면 미취학 그 남자 어린이는 원숭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만큼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말썽 피고 아. 논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특히 합니다. 아들 둘이면 말이죠.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이렇게 키워주려면 업어주기도 해야 되나요? 워낙 본인이 체력이 고갈된다고 허걱대던데 말이죠. 아니 육아를 그러니까 두 아이들을 그러니까 네. 아들이잖아요. 두 아이들을 돌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몸살 감기를 앓았다고 그래요? 하니까 저분 네.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해서 다져진 체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육아에는 장사가 없구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를 남겼는데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업고 앉는 건 기본이고 같이 놀아주고 네. 먹는 거 챙겨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아내분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아내분을 위해서 육아와 관련된 그런 책을 낸 적도 네. 있었을 정도입니다. 아, 이유식을 도전하는 아빠 이현우 씨 지금 50대입니다만 네.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등골 휘는 건지 아마 부인이 얼마나 고생할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식은 정말 손수 만들어서 먹여야 된다. 근데 네. 이유식만 만들어 먹이면은 주부님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만큼 특히 네.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잖아요. 잠깐 휴대폰만 받더라도 네. 어디 가서 뭐라고 하는지 조용하면 벌써 가슴이 뛴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두 아이들이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다라는 거죠. 덩치가 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5살에 25kg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3살 때인가 한 15kg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업고 뭐 안고 뭐 두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은 이 정도면 일주일 정도 몸살 감기 걸리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늦깎이 아빠는 네. 진수가 나지 나라고 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배우 이한희 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할배 아빠라 불리던데요. 자녀분이 셋이나 되네요. 셋이에요. 네. 근데 늦게 결혼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내분하고 나이 차이가 19년 차이여서 제가 그때 취재할 때 결혼 당시에 네. 제가 눈으로 다시 한번 혹시 일자가 잘못 붙은 거 아니냐고 확인하고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신성우 씨도 결혼할 때 16살 차이 나는 아내분을 맞이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이분은 더한 거죠. 19살이니까요. 특히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4년 차이밖에 안 나서 네. 처음에는 장모님이 반대도 했다 그러죠. 아무래도 대면하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사위하고 또래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자상한 그 장모라고 합니다. 아니 이한희 씨 부인 되시는 분이 19살 아래면 장모하고 나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4살이요, 4살. 아 장모분하고는 4살 그래서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일단 선입견으로 올 때는 불편하면 어떡하지? 네. 이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주는 장모님이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19살 연하 아내를 맞아서 늦깎이로 결혼을 했고 네. 자녀 셋을 낳자는 건 목표였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원래 결혼을 할 때 네. 아내분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그냥 셋은 낳자. 네. 왜냐하면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외로워하지 않게 네. 형제를 좀 많이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결혼할 때 약속한 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처음에 저희는 이제 결혼할 무렵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도둑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상 이 연애 비하인드를 표현을 했을 때 이분이 네. 아내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내가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한희 씨가 자신을 네.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말하지만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바로 하는데요. 그거예요. 네.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늦깎이 아빠의 원조격인 이한희 씨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이가 꽤 나시잖아요. 19년 차이. 19년.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가 저를 좋아해줘서 선택해줘서 제가 그 결혼을 수락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도둑놈이죠. 네. 근데 저는 도둑놈도 이만저만한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한 8살 정도 쯤이 도둑놈이지. 19년은 도둑놈 중에서도 대도 이런 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내가 그 아이를 거뜬하게 안았다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 5분 이상 못 가고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나이가 30대만 하더라도 같이 축구도 하고 이제 몸으로 뛰어놀아줄 수 있는데 네. 50만 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셋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체력이라는 건 고갈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이제 60대 그 좌우인데 이분이 얼마 더 네. 체력이 붙이겠어요. 특히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까도 잠깐 인터뷰에서 표현했지만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놨다 할 때 5분도 못 버티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고 네. 한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줬던 게 이렇게 눈썰 매장 같은데 자녀분들 데리고 갔을 때도 네. 굉장히 지쳐하는 모습이 네.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벌써 이렇게 안색과 눈빛에서도 이렇게 기미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공부방 인테리어까지 또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네. 자녀들한테 직접 아빠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네. 자꾸 체력은 붙이고 하니까 아마도 세월이 야속한 아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버지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도 연세를 보면 아이들은 네. 아버지야 할아버지야라고 묻는 부분이 생길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을 했겠지만 네. 그래도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한희 씨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래라고 금방 뭐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소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한희 씨는 제가 충분히 이렇게 아이들 셋을 유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라는 확신이 결혼 초부터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네. 인터뷰를 굉장히 한때 많이 했었어요. 이한희 그러셨군요. 씨하고. 근데 자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은 분이었고 항상 유쾌했습니다. 아. 긍정적이었었고요. 그래서 네. 처음엔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19살 차이 나는 아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기사를 썼지만 네. 그렇게 충분히 나이 차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격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었고 그걸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쭉 정말 바른 가장의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중년의 가장 육아 스토리가 아니라 노년의 육아 스토리로 환갑이 얼마 안 남으셨기 그렇게 때문에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늘 젊은 사람처럼 이분이 몸으로 아이와 놀아준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네. 손가락, 10손가락으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네, 특히 이제 둘째 아이 때문인데 처음에 네.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대요, 둘째 딸이. 아, 네. 그러니까 2.5kg이었는데 특히 이제 한쪽 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안 맞아서 그것 네네.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했나 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애절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네, 그런가요? 치료를 좀 네. 조기에 발견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고 네. 마음이 뛰었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의사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아이, 이 정도면 정상이다. 네. 정상하다. 정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항상 마음에는 그 둘째 딸이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네.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겠습니다만 네. 둘째 딸 그리고 셋까지 네. 혹시 뭐 넷째를 원한다 그런 말씀은 없나요? 저분이 인터뷰 예전에 했을 때는 뭐 네. 힘 닿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이미 아내분하고 얘기할 때는 셋 정도까지 처음에 약속을 하고 결혼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도 이제 곧 40대로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새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아이를 만든다라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두 분이 약속을 할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육아에 전념 중인 늦깎이 아빠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새해예요. 네.
오랜만에 안방극자에 복귀하는 분이 있던데요.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이번에는 카리스마 가득한 변호사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워낙 드라마 할 때마다 연기 변신의 귀재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번에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요. 뭐 네. 늑각이 뭐 흑수저 변호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롱 면허뿐이었던 변호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네. 한 상류층의 살인 사건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네. 그런 거 관련된 뭐 수사물 이런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Dear My Friends 이후에 2년 만이고요. 여왕의 교실 이후에 한 5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본에 대본이 있는 장면인가 보죠. 대본 리딩하는 네. 모습인데 지금도 이제 빅클로즈업 돼서 고현정 씨가 이게 턱에다 이렇게 손을 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 드라마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연말에 그 S본부의 시상식에서 이게 쭉 예고편이 나왔을 때 보면서 아, 저분 실제 보면 키 굉장히 크고 얼굴이 작은데 왜 항상 화면에서는 이렇게 통통하게 보일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은 어쨌든 배우 역할에 따라서 네. 어쨌든 조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요. 한번 호흡을 맞췄던 상대 배우가 있다면 비교적 자주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부산 국제영화제 오라고 초청을 했던 이진욱 씨. 이번에 함께 만나게 됐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 뭐 의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후배든 동료든 사실 탑스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네. 캐스팅할 때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욱 씨를 좀 적극적으로 캐스팅할 수 있는 데까지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의리도 있고 검증된 배우를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친해야 연기가 잘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겠죠. 특히 이제 네, 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란 영화에서 그때 네. 이진욱 씨가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은 불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조심스럽다. 영화 모양이죠? 네, 좀 네.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불참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고현정 씨가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드라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오게끔 더 이렇게 손을 끌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네. 이제 2년 전에 성추문 이후에 복귀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진욱 씨에겐 좀 고마운 선배 노릇을 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현정 씨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 상대 역으로 출연한 배우들과 열애설을 다른 분들이 퍼뜨리곤 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다 연하여서 말이죠. 뭐 열애설 뿐이겠어요. 뭐 결혼 준비설도 있었고요. 특히 아, 그래요? 조인성 씨하고는 대체 몇 년째 결혼 준비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정말 잘 어울리니까 환상의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네. 특히 나이가 먹어서 몇 년씩 연하남하고 결혼 준비설 뭐 열애설 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이모로 보일 때도 많고요. 그러나 이제 고현정 씨는 아무래도 좀 세월을 더디 먹는 그런 노화가 더디 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참 연하의 후배들하고도 열애설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을 때 그때 진행자가 아마 이수근 씨였을 텐데 그뭐 이제 천정명 씨하고 조인성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로서 끌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엄마 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으니까 열애설은 네. 아닌가 봐요. 아닌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많은 분들이 못 믿죠? 어울려서 그런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조인성 씨하고는 또 2015년에 하필이면 근데 일본에서 공항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열애설에 또 한참 또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불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속사에서 해명한 바로는 각자 개인 일정으로 일본 갔다가 네. 워낙에 친하다 보니까 귀국할 때는 같이 입국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믿고 있고 아닌 걸 아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연하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남자분이 훨씬 나이가 어려도 이게 워낙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맞아요. 희망을 섞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두 자녀도 있고 해도 네.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울린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어울리면 연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특히 지금 나오는 드라마 속의 장면이 네. 2006년에 S본부에서 했었던 봄날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11년 만에 연인으로 호흡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루머를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꾸 단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털털한 본인의 성격까지 더해져가지고요. 어떤 네. 이야기가 와든 이렇게 대답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현정 씨 매력에서 떨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이상형과 관련해서 고현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왜냐면 그 잣대를 갖고 있으면 저만 손해거든요. 그때그때 그냥 제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얘기해요. 저를 좋아하는 남자한테 끌리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뭘 이렇게 창조해내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아티스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티스트는 정신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아티스트 남자를 만나려면 아티스트 남자가 빨간색을 보고 파란색이라 그러면 저도 그 남자가 좋으면 그게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 것 그치, 같아요. 예. 그런데 계속 저는 빨간색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파랑이라고 우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일주일은 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일명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런가 같아요. 봐요. 중심이 네. 잡힌 분 같은데 네. 그럼에도 욕심이 많습니까? 연애는 천정명, 하정우와 네. 결혼은 조인성과 하고프다. 근데 기자들은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뭐 뭔가 이제 웃자고 질문을 했는데 네. 다큐멘터리처럼 받으면 너무 싸늘해지잖아요. 근데 그쵸. 이분은 좀 위트가 있는 편이어서 네. 아, 연애는 뭐 천정명 하정우하고 하고 결혼은 조인성 같은 남자하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쾌한 답변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질문을 했었을 때 조인성 씨는 쉬운 여자는 싫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서로가 친해서 친한 동료 선후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직진해서 표현할 수 있고 농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니 뭐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좀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죠.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만큼 헷갈리지 않을 만큼 친밀하고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고현정 씨 이 봄날 열 네. 배우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따라 돌아오는 여배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2018년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네요. 김남주 씨 있고요. 김선아 씨 있고 손예진 씨 있고 최지우 씨 있고 이다혜 씨 있고요. 네. 워낙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하는 이다혜 씨까지 하면은 어느 분이 아무래도 고현정 씨하고 가장 네. 살기 어린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까요? 말 그대로 여자 별들이 다 몰려온다는 네.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남주 씨 같은 경우에 앵커 역할로 변신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넝쿨째 굴러온 당신도 근데 시청률이만 50%를 육박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남편 김승우 씨도 나왔었고 카메오로. 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떤 변신을 할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김선아 씨도 가무성 씨하고 어른들의 멜로를 보여줄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네. 화제가 되고 있고요. 손예진 씨도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는데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다 넘나든다고 하고요. 이다혜 씨 또한 뭐 쌍둥이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네. 호텔 킹 이후에 4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류 스타 이다혜 씨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봄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이번에 여배우분들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워낙 광고계는 이분들이 평정을 했지만 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가 남성 배우 위주였다 보니까 네네. 여배우 기근이다라고 해서 더더욱이 이분들을 호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누가 네. 연기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까? 다 주목할 만해요. 다 네. 주목할 만하고 일단 미모 경쟁에서도 뭐 누구를 뭐 뒤처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연기도 다 개성이 다르고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가 메인이 아니면 흥행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도 좀 주춤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마치 작심이라도 한 것처럼 연초부터 서로가 막 컴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흥행에 성공을 해서 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도 있습니다. 예능이든 드라마든 남자 배우 혹은 남자 개그맨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공식을 깨트릴 수 있는 네. 그런 여배우들의 도전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다 이렇게 네.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겠습니다만 네. 둘째 딸 그리고 셋까지 네. 혹시 뭐 넷째를 원한다 그런 말씀은 없나요? 저분이 인터뷰 예전에 했을 때는 뭐 네. 힘 닿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이미 아내분하고 얘기할 때는 셋 정도까지 처음에 약속을 하고 결혼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도 이제 곧 40대로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새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아이를 만든다라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두 분이 약속을 할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육아에 전념 중인 늦깎이 아빠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새해예요. 네. 오랜만에 안방극자에 복귀하는 분이 있던데요.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이번에는 카리스마 가득한 변호사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워낙 드라마 할 때마다 연기 변신의 귀재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번에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요. 뭐 네. 늦가기 뭐 흑수저 변호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롱 면허뿐이었던 변호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네. 한 상류층의 살인 사건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네. 그런 거 관련된 뭐 수사물 이런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디어 마이 프렌즈 이후에 2년 만이고요. 여왕의 교실 이후에 한 5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본에 대본이 있는 장면인가 보죠. 대본 리딩하는 네. 모습이
모습인데 지금도 이제 빅클로즈업 돼서 고현정 씨가 이 턱에다 손을 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 드라마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연말에 그 S본부의 시상식에서 이게 쭉 예고편이 나왔을 때 보면서 아, 저분 실제 보면 키 굉장히 크고 얼굴이 작은데 왜 항상 화면에서는 이게 통통하게 보일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은 어쨌든 배우 역할에 따라서 네. 어쨌든 조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요. 한번 호흡을 맞췄던 상대 배우가 있다면 비교적 자주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 오라고 초청을 했던 이진욱 씨. 이번에 함께 만나게 됐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 뭐 의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후배든 동료든 사실 탑스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네. 캐스팅할 때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욱 씨를 좀 적극적으로 캐스팅할 수 있는 데까지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의리도 있고 검증된 배우를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친해야 연기가 잘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겠죠. 특히 아. 이제 네, 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란 영화에서 그때 네. 이진욱 씨가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은 불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심스럽다. 이 영화 모양이죠? 네, 좀 네.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불참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고현정 씨가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드라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오게끔 더 이렇게 손을 끌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네. 이제 2년 전에 성추문 이후에 복귀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진욱 씨에겐 좀 고마운 선배 노릇을 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현정 씨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 상대 역으로 출연한 배우들과 열애설을 다른 분들이 퍼뜨리곤 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다 연하여서 말이죠. 뭐 열애설 뿐이겠어요. 뭐 결혼 준비설도 있었고요. 특히 아, 그래요? 조인성 씨하고는 대체 몇 년째 결혼 준비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정말 잘 어울리니까 환상의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네. 특히 나이가 먹어서 몇 년씩 연하남하고 결혼 준비설 뭐 열애설 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이모로 보일 때도 많고요. 그러나 이제 고현정 씨는 아무래도 좀 세월을 더디 먹는 그런 노화가 더디 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참 연하의 후배들하고도 열애설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을 때 그때 진행자가 아마 이수근 씨였을 텐데 그뭐 이제 천정명 씨하고 조인성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로서 끌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엄마 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으니까 열애설은 네. 아닌가 봐요. 아닌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많은 분들이 못 믿죠? 어울려서 그런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조인성 씨하고는 또 2015년에 하필이면 그때 일본에서 공항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열애설에 또 한참 또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불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속사에서 해명한 바로는 각자 개인 일정으로 일본 갔다가 네. 워낙에 친하다 보니까 귀국할 때는 같이 입국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믿고 있고 아닌 걸 아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연하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남자분이 훨씬 나이가 어려도 이게 워낙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맞아요. 희망을 섞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두 자녀도 있고 해도 네.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울린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어울리면 연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특히 지금 나오는 드라마 속의 장면이 네. 2006년에 S본부에서 했었던 봄날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11년 만에 연인으로 호흡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루머를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꾸 단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털털한 본인의 성격까지 더해져가지고요. 어떤 네. 이야기가 와든 이렇게 대답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현정 씨 매력에서 떨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이상형과 관련해서 고현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예. 왜냐면 그 잣대를 갖고 있으면 저만 손해거든요. 그때그때 그냥 제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얘기해요. 저를 좋아하는 남자한테 끌리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뭘 이렇게 창조해내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아티스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티스트는 정신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아티스트 남자를 만나려면 아티스트 남자가 빨간색을 보고 파란색이라 그러면 저도 그 남자가 좋으면 그게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 것 그치, 같아요. 예. 그런데 계속 저는 빨간색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파랑이라고 우기지 말아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일주일은 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일명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데 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내가 그 아이를 거뜬하게 안았다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 5분 이상 못 가고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나이가 30대만 하더라도 같이 축구도 하고 이제 몸으로 뛰어놀아줄 수 있는데 네. 이 50만 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셋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체력이라는 건 고갈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이제 60대 그 좌우인데 이분이 얼마 또 네. 체력이 붙이겠어요. 특히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까도 잠깐 인터뷰에서 표현했지만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놨다 할 때 5분도 못 버티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고 네. 한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줬던 게 이렇게 눈썰 매장 같은데 자녀분들 데리고 갔을 때도 네. 굉장히 지쳐하는 모습이 네.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벌써 이렇게 안색과 눈빛에서도 이렇게 기미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공부방 인테리어까지 또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네. 자녀들한테 직접 아빠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네. 자꾸 체력은 붙이고 하니까 아마도 세월이 야속한 아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버지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도 연세를 보면 아이들은 네. 아버지야 할아버지야라고 묻는 부분이 생길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을 했겠지만 네. 그래도 이한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한유 씨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래라고 금방 뭐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소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한유 씨는 제가 충분히 이렇게 아이들 셋을 유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라는 확신이 결혼 초부터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네. 인터뷰를 굉장히 한때 많이 했었어요. 이한유 그러셨군요. 씨하고. 근데 자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은 분이었고 항상 유쾌했습니다. 아. 긍정적이었었고요. 그래서 네. 처음엔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19살 차이 나는 아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기사를 썼지만 네. 그렇게 충분히 나이 차이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격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었고 그걸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쭉 정말 바른 가장의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중년의 가장 육아 스토리가 아니라 노년의 육아 스토리로 환갑이 얼마 안 남으셨기 그렇게 때문에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늘 젊은 사람처럼 이분이 몸으로 아이와 놀아준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네. 손가락, 10손가락으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네, 특히 이제 둘째 아이 때문인데 처음에 네.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대요, 둘째 딸이. 아, 네. 그러니까 2.5kg이었는데 특히 이제 한쪽 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안 맞아서 그것 네네.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했나 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애절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네, 그런가요? 치료를 좀 네. 조기에 발견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고 네. 마음이 뛰었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의사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아이, 이 정도면 정상이다. 네. 정상하다. 정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항상 마음에는 그 둘째 딸이 아픈 손가락 이 보통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네. 50대 돼서 첫 아들이나 첫 딸을 볼 때는 더더욱 힘들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원조 테디우스라는 신성우 씨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신성우 씨야말로 언제 결혼하나. 네. 항상 좀 노화가 비껴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결혼을 또 했죠. 네. 결혼하고 한 1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이 일에 새해 벽두에 등남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제 그런 걸 SNS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51살에 그러면 등남을 했다라고 네. 하면 쉰둥이 아빠라고 불립니까? 행복도 이분 사진만으로도 벌써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기 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들이라고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걸 또 찍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스스로 이제 SNS에 밝힌 바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네.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한다. 네. 이런 감정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아, 본인이 근데 뭐 보는 것과 네. 사실은 이제 키우는 게 별개라는 걸 현실이라는 걸 꼭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럼요. 배우로서 인생을 살아오다가 저렇게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된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특히 이현우 씨는 네. 혹독한 육아기를 공개를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분도 40 초반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반으로 그래요? 넘어갈 때. 근데 그게 사실 요즘은 좀 늦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근데 육아를 딱 직면하게 됐을 때는 늦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나 봐요. 그럼 특히 44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는 네. 몇 살 때죠? 지금 벌써 한 10살, 큰애가 10살 정도 됐고, 네. 둘째 아이가 8살 정도 됐으니까, 근데 저분 나이 얘기하면 별로 안 아, 좋아하실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연예인분들은 뱀파이어처럼 네. 외모를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현우 씨에 따르면 미취학 그 남자 어린이는 원숭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만큼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말썽 피고 아. 논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특히 합니다. 아들 둘이면 말이죠.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이렇게 키워주려면 업어주기도 해야 되나요? 워낙 본인이 체력이 고갈된다고 허걱대던데 말이죠. 아니 육아를 두 아이들을 네. 아들이잖아요. 두 아이들을 돌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몸살 감기를 앓았다고 그래요? 하니까 저는 네.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해서 다져진 체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육아에는 장사가 없구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를 남겼는데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업고 앉는 건 기본이고 같이 놀아주고 네. 먹는 거 챙겨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아내분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아내분을 위해서 육아와 관련된 그런 책을 낸 적도 네. 있었을 정도입니다. 아, 이유식을 도전하는 아빠 이현우 씨 지금 50대입니다만 네.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등골 휘는 건지 아마 부인이 얼마나 고생할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식은 정말 손수 만들어서 먹여야 된다. 근데 네. 이유식만 만들어 먹이면은 주부님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만큼 특히 네.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잖아요. 잠깐 휴대폰만 받더라도 네. 어디 가서 뭐라고 하는지 조용하면 벌써 가슴이 뛴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두 아이들이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다라는 거죠. 덩치가 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5살에 25kg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3살 때인가 한 15kg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업고 뭐 안고 뭐 두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은 이 정도면 일주일 정도 몸살 감기 걸리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늦깎이 아빠는 네. 진수가 나지 나라고 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배우 이한희 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할배 아빠라 불리던데요. 자녀분이 셋이나 되네요. 셋이에요. 네. 근데 늦게 결혼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내분하고 나이 차이가 19년 차이여서 제가 그때 취재할 때 결혼 당시에 네. 제가 눈으로 다시 한번 혹시 일자가 잘못 붙은 거 아니냐고 확인하고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신성우 씨도 결혼할 때 16살 차이 나는 아내분을 맞이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이분은 더한 거죠. 19살이니까요. 특히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4년 차이밖에 안 나서 네. 처음에는 장모님이 반대도 했다 그러죠. 아무래도 대면하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사위하고 또래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자상한 그 장모라고 합니다. 아니, 이한희 씨 부인 되시는 분이 19살 아래면 장모하고 나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4살이요, 4살. 아, 장모분하고는 4살 그래서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일단 선입견으로 올 때는 불편하면 어떡하지? 네. 이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주는 장모님이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19살 연하 아내를 맞아서 늦깎이로 결혼을 했고 네. 자녀 셋을 낳자는 건 목표였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원래 결혼을 할 때 네. 아내분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그냥 애는 셋은 낳자. 네. 왜냐하면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외로워하지 않게 네. 형제를 좀 많이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결혼할 때 약속한 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처음에 저희는 이제 결혼할 무렵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도둑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상 이 연애 비하인드를 표현을 했을 때 이분이 네. 아내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내가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한희 씨가 자신을 네.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말하지만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바로 하는데요. 그거예요. 네.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늦깎이 아빠의 원조격인 이한희 씨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이가 꽤 나시잖아요. 19년 차이. 19년.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가 저를 좋아해줘서 선택해줘서 제가 그 결혼을 수락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도둑놈이다. 네. 근데 저는 도둑놈도 이만저만한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한 8살 정도 쯤이 도둑놈이지. 19년은 도둑놈 중에서도 대도 이런